마지막 순으로 방청객 질의를 4분 받겠습니다. 사안을 설명하시기보다는 질의 내용 요약하셔서 30초 이상 걸리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구한테 질문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당에 깊이 관계된 분한테는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건 사전에 우리가 늘 유선찬이 늘 해오던 방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양해 바랍니다. 자, 아까 뭐 때문에 그랬는지 어메니티나 설해야가 어떻게 보면은 없어야 할 것이 아니면 안 해야 할 것이 생기는 것 같이 단두대에 올라 있어요.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왜냐면은요, 설해야는 문자 그대로 친환경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민들이 수익을 올리는,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허라고 권장도 하지만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농사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농촌에 다니면서 농원하지만은 헤어로우치를 갈아가지고 농tuk에 제초제를 하나도 안 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천 지역에 그 오염된 영양을 쓰지 않는 청정 지역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는 그것을 약간 이상스러운 문의로 이렇게 본다는 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또 왜냐면은 그것이 수익면에서도 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제가 직권으로 끊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설명이면 직권으로 끊겠습니다. 질문.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네,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네, 아니, 두 분 다한테. 아니, 지금까지 해나오는 어메니티, 아니면은 이 설해야, 이 단지, 이런 그 농사법을 두 분이 군수가 되신다면은 계승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없을 것인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농민의 문제 해결하려면요, 친환경 농업 해야 됩니다. 미래 농업이고요. 이거 포기하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설해야 단지 한 1000헥타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친환경만 450, 60헥타 되나요? 이거요,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자꾸자꾸 지나갑니다. 질로, 명품으로 승부를 해가야 됩니다. 친환경 부분은 아마 우리 서천군이나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합의이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더 확대하고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예, 조 회장님 말씀은 제가 드린 내용에 다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취지를 잘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어메니티라고 하는 영어에다가 오랜동안 홍보를 많은 분을 들여서 했지만 그 용어 자체가 선택이 적절하지 않아서 효과가 적었다는 말씀으로 드렸고, 우리가 그런 노력, 청정, 친환경 이런 것을 안 해도 좋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설해야 저는 그 브랜드 명칭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해야를 한문으로 쓰면 좀 알 것 같은데 한글로 쓰면 전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전 회장님이 걱정하신 우리 서천군의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전달하고 표시하고 느낌을 주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용어를 그런 쪽으로 잘 줄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신, 한번 우리가 고려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한평천지 유기농산물 하면 어디 가도 많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제가 설명이 부족했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이 농업을 생각 있게 깊이 하면서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 양 위주의 미국 이거 승부 없답니다. 그리고 품질 위주, 정말 명품으로까지 우리가 다 가면 좋지만 설사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맛있는 쌀, 맛있는 채소, 또 거기에 농약이나 이런 어떤 저기 없는 유기농산물,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성해야 돼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당 가입자는 될 수 있으면 지지를 될 수 있으면 받지 않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정당 가입자. 저 맨 뒤에 황미자. 네, 질문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산에서 농사짓는 여성 농업인 황미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공통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18하치에 의해서 여성 농민 소규모 가공 공장이 있는데 단순 가공에 18하치가 많이 고춧가루라든가 아니면 식용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식품위생법 14조에 대해서 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풀어줄 수 있는지와 두 번째, 여성 농민 전담 부서에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이 두 가지의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규모 가공 공장 문제는 허가에서 인가로 지금 낮춰졌다는 것이죠. 식품위생법 14조에 지자체 장에 의해서 자가 농산물에 대해서 10평 이내 1억 원 이내의 그 매출고를 가진 농업인에 대해서 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이미 지자체장이 얼마 규모 이하에라고 하는 규정을 둬서 풀 수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해제가 된 겁니다. 분명히 이거 가능한 것 같고요. 다만 그 제도에 조례로 풀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조례를 만들어서 풀면 되는 거고요. 법적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이 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지자체에서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여성 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배치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전담부서 없고 지금 현재 인력 배치도 안 돼 있고 아마 있으면 어떤 업무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업무량을 계량을 해야 되는데요. 업무량이 계량이 되면 그 조직은 아니면 인력은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업무량이 많으면 사람을 배치하고 더 많으면 개를 설치하고 아주 더 많으면 아마도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쪽에서 계량을 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네. 예, 사례가 맞는지는 모르는데 작년이가 재작년에 문산 어떤 농가에서 저한테 뭐를 참여해봤어요. 뭐냐면 고추를 제때 못 팔아서 15,000원대에 못 팔아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갖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갖고 있기도 부피도 크고 문제가 있어서 고추 가루로 이렇게 방아를 쪄서 그거를 팔으려고 지인한테 소개를 하고 지인이 인터넷에 소개를 했더니 그게 걸렸답니다. 신고가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농가에서 고추 농사를 지어서 판매 시기를 놓치고 어쨌든 고춧가루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식품위생법 말하면 제조 가공에 저촉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지금 우리 황 회장님이 실제로 여성 농업인으로서 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하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풀어가야죠. 그렇게 보고 여성 농업인 부서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겪으면서 또 다니면서 애로사항 풀기에 너무 어렵더라 그런 인식이시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요. 적어도 전담부서가 어려우면 인력이라도 지정하는 그런 수단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의. 예.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당 가입자는 받지 않겠다고. 네. 안 되죠? 우리 한경석 전 60세에 있는 공경 기자입니다. 네. 두 분 다 좀 지적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설해야 하면 통합브랜드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 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소원합니다. 농수산이 다 통합됐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역 경제 상권 활성화인데요. 너무 두루뭉실한 답변을 너무 하셔서 각 지역별 큰 틀에 경북권, 수도권을 나눠서라도 하신다는 걸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안전망에서 우리 서충군의 노인이 약 30%입니다. 노인과 노인 복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사항,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유하고 어린이에 대한 복지 제도도 지금 다시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주십니다. 총 세 가지. 그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그리고 위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2분 안에 다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아마 번역별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학지역은 3대 대안 사업을 중심으로 공업화 플러스 관광객의 유입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부권 한산면을 중심으로 문화와 아니면 자연 뭐 이렇게 어우러진 또 전통 요소 모시와 소곡주, 갈대밭 이런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특기화시키고 특히 모시 부분은 먹는 모시 위주로 모시떡을 비롯해서 식품 사업 위주로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원예, 특작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죠. 유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문산 판교 쪽은 아무래도 인산물 가공이나 이런 쪽 특히 개발 촉진적 도로가 나면 한산에서 비까지 가는 도로입니다만 이 지역의 폭발적인 어떤 발전 요소들이 밖으로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천은 교통, 행정, 경제 중심이지요. 서천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을 더 강화하는 그리고 어떤 편식을 더 늘려야 되고요. 종천 비서면은 서부 해안권입니다. 관광 요소 바꿔야 됩니다. 특히 서면을 중심으로 해안 인주도로 완성을 하고요. 어민들 작업장이라든지 어패류를 종패를 많이 이렇게 살포를 해서 마을 공동 양식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등 너무 빠른 속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대략 이런 정도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노홍준 예, 지역별로 들어가는 문제는 기본적 인식이 이 후보와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 말씀은 역시 공업, 관광, 상권, 그리고 한산, 전통 문화, 특산품, 시초문산, 종천, 특화장목, 파, 수박, 그리고 버섯, 임산물, 무슨 화소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서해안 지역은 물론 말할 것 없이 가공 이런 쪽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노인복지 문제인데 저는 노인복지 문제 중에 가장 첫머리에 대두할 것이 노인 일자리 확충입니다. 지금 1000명 규모면 2000명으로 늘려야 되고 가능하면 그 이상 늘려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를 늘려주면 건강이 좋아지고 용돈이 생기고 가족관계도 좋아진다는 몇 가지 사례가 아주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냐? 말은 시켜주면 다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군 예산에 3,500억 예산 중에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행사비를 줄여서 소모성 경비를 잘라서 노인복지를 위한 돈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노인 일자리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안전망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이 5,40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또 위험한 가정들이 있겠죠. 이거는 관이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네에서 자매개별 또 사회복지사가 자기 책임제 읍면사무소나 직장인들하고의 연결 이런 걸로 해서 찾아도 보고 확인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전망을 시스템으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께 부탁드리겠는데요. 나중에 어르신 군수님 되시든 노인 어르신 프로그램에 꼭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인데 영문화에 대해서 두 분 다. 자, 답변 시간은 제가 제안을 좀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넘어가는.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백석이 교수님, 백석이 교수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권에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좀 미흡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작년 5월부터인가 설립이 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올 3월부터 일부 농협 관계에 가서 분야회장 교육이라든가 영양사 교육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와서 여기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익적인 기능인데 같은 유통급식업체 20여 개 된 급식업체 중에 하나인 농협한테 이것을 20억을 얹혀서 전담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농협 관계자인 분들도 적자가 난다, 이거 다시 제거하고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두 후보님께 묻고 싶습니다. 네, 진척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또 큰 키워드가 지금 백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취지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양질의 좋은 급식을, 부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니까 그 뜻으로 모아가는데 첫 번째 취지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꼭 농협에서 해야 된다, 지금 어떤 대로 일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 있다면 차지할 것이고, 그러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그렇게 도정 시스템을 갖다는 뜻이지, 지금 새롭게 이렇게 제안하고 생각된 것이 아니다. 새롭게 가는 도정 시스템 중에 하나가 군에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같이 나눠보자, 그런 취지여서 지금 그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검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농협의 사업단 형태로 구성을 해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고, 이게 이제 도의 공모사업으로 이제 또 선정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든 학교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고 이런 추진 체계가 작동이 되면 본의 아니게 또 열심히 노력해오고 추진해왔던 어떤 영역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은 꼭 동전의 앞뒷면처럼 작용하고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 반작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키는 것이 어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서리에 피해가 없도록 고려하면서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함께 논의를 하고요, 찾아가는 노력, 이 과정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요, 그 부분이 여태까지 진행되면서 예. 그 관계기관들이, 이렇게 관계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한번 의견 수렴도 없이 그냥 진행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들한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고요, 서쪽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생산자들,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소농, 이런 부분들을 보호 육성하는 마중물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20여 개 업체에 유통 급식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진행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됐나요? 조례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조례가 통과됐나요? 발의됐나요? 조례는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과거에 지원센터가 아니고 예. 지원 조례가 있죠. 지원 조례가 있고 센터 내용은 없죠? 시설을 만드는 조례는 있는 게 아니고 지원 조례가 지원 조례는 있어도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조례 개정도 없이 특정 컨소시엄인가 농협 컨소시엄이 선택되는 건, 도시에서 보면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 정도로 농민들한테 비춰지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소통이라고 하는 네, 부분을 일단 그 저기 충분히 말씀드렸고, 아까부터 계속 한 분이 손을 드셨는데 좀 늦게 드셔가지고 4분 받으랬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해요? 한 분만 더 받아주실까요? 저 가운데에 좀 계신 어르신.
대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두 후보님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 사업이라는 것은 굴뚝 없는 산업단지라고 옛날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는 조금 미흡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서면에서 사는 최완태라는 사람인데요. 서면에는 삼면이 바다이어서 천혜의 조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면서도 서천군에서 하나뿐인 해수욕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십몇 년 전에 개발을 해서 지금 12년인가 완공된 지가 됐는데 개발하기 이전보다 지금 현재가 훨씬 낙후되었습니다. 토지 지가 상승만 올랐지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라고 하는 개발하기 전보다 훨씬 떨어졌는데 그 두 후보님께서 만약에 내가 군수가 되면 앞으로 춘장대나 서면은 구사고 춘장대를 어떻게 개발해 나가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예. 네. 저는 군산서 넘어오면 소천이 너무 캄캄하다고 해서 그가 하고 거리방지를 계획하고 만드는데 날밤을 진짜 많이 샜습니다. 그래도 하고 나니까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대로 잘 돼왔고요. 또 지금 최근에는 이런 대안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했는데 군산시에서도 그 이상 잘 하는 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가 못 만들었어요. 한산 모시타운도 해봤고요. 지금 춘장대 말씀하시는데 본래 춘장대는 본래 무창부보다 사람도 많았고 훨씬 활기가 있었습니다. 입지 조건도 좋고. 그런데 그게 뭐 개발 탓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문창포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고 유인책이 돼가지고 훨씬 춘장대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최 회장님이 춘장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저는 춘장대를 우선 당초 계획도 제가 대충은 좀 압니다만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 춘장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조성계획 자체가 변경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예를 들면 용적률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지구 배치, 시설 배치 구조가 잘 못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땅만 사가지고 있지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시설 배치계 또 그 조성계 변경, 시설의 유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춘장대 문제는 춘장대가 가지고 있는 해생계 관계가 사유지라는 겁니다. 공유지가 별로 없고 거의 다 사유지예요. 이게 개발 방법을 택할 때 구획정리 방법을 택했습니다. 소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작은 면적으로 환지를 해줬고 또 하나는 정말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셔서 이 토지의 어떤 효율적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한계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용적률 건폐율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많이 해줘버리면 숲이 훼손이 됩니다. 춘장대가 갖고 있는 숲을 훼손하면 특징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유도를 하려면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줘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자연이 훼손돼서 춘장대가 갖는 가치를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해수욕장이 갖고 있는 특성, 1년에 20일 바닷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340일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해안을 낀 휴양지로서의 개념으로 바꿔주고 사계절 사람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저 생각은 주말 축제, 아름다운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축제를 통해서 매우 특색 있게 갖고 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군수가 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서 이거는 좀 숨기겠습니다. 몇 분은 알고 있어요. 마을 분들.